장기 투자에는 훨씬 더 적절하다. 채권 투자와 주식 투자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복리 효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는 것은 안녕하세요. 궁금증을 풀어주는 소통공간 궁풀소 9편으로 돌아온 국내운용본부의 피터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또 댓글 중 몇 개의 질문을 뽑아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톡터뷰 7편 영상에 윤도현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신 건데요. 주식이 복리 효과로 이어지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주식은 변동성이 있는 상품인데 설명 들어보고 싶은데 마땅히 없네요. 댓글 달아주신 윤도현님 같은 경우에는 복리 효과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남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복리 효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리 효과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 워렌 버핏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리의 계산법에서도 첫 번째 1년에는 원금 투자한 거에 최초의 이자, 금리를 받는 상품이면 이자가 되겠고, 주식의 경우에는 그해 수익률이 되겠죠. 주식의 경우에도 근데 사실은 배당에 대한 재투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원금으로 넣었을 때 그 다음엔 또 거기에 수익이 붙으면서 새로운 수익이 붙고 점점 더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복리 효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복리 효과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1년마다 대략 한 5% 정도 수익률을 얻는다고 가정을 하고 원금을 100만 원 투자했다라고 봤을 때 투자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면 계산을 해보면 127만 6,281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되면 이게 160만 원까지 늘어나요. 그럼 전체 기간에 100만 원의 원금만을 넣었다고 봤을 때는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6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의 60%의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매년 5%씩이 쌓이지만 실제로는 5 곱하기 10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이 복리 효과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부터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주식이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기업이라면 이런 복리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올라가고 어느 해에는 크게 빠지고 또 변동성을 꾸준히 가져간다면 복리 효과는 당연히 없겠죠.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장기간 투자할 때 꾸준하게 성장을 가져오는 기업에 투자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장에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사실은 많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온 역사고 1등 기업이 계속해서 이익을 확대해 나가면서 시가총액을 늘려온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희 S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운용 철학이기도 하죠. 1등 기업을 잘 선택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매년 쌓이면서 복리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사는 주식이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되는 티켓이냐에 따라서 그 복리 효과에 대한 개념도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복리 효과를 얘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는 것은 기간입니다. 기간. 장기간으로 투자를 했을 때 이 복리 효과가 난다는 거죠. 사실 1년만 투자한다면 올해의 수익률만 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지,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재투자한다, 거기에 또 수익이 붙는다라는 복리의 개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리의 개념은 기간이 길어졌을 때 효과를 더 드라마틱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투자 기간이 굉장히 짧고 단기간에 크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종목들에 굉장히 환호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매년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가는 기업에 안정적으로 재투자를 해나간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급등하는 종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이고, 저희가 알아온 성공하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의 적절한 분산을 통해서 매년 재투자를 해나가신다면 이런 스노우볼 이펙트를 통해서 10년 뒤, 20년 뒤 내 자산이 훨씬 더 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래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항상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첸께서 펀드 소개 영상을 하셨을 때 김수연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주식과 채권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경제 위기에도 마이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 S플러스의 펀드들은 거의 주식형 상품입니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연금저축과 IRP를 글로벌 리치 투게더 굿밸런스로 선택했습니다. 장기 투자한다면 채권 혼합형 펀드는 필요가 없을까요? S플러스는 왜 채권 혼합형이 해피드림만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저희 S플러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개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장기 투자에는 주식이 적절한가?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처럼 주식은 변동성도 있고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면 사실 손실 위험이 있는 금융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매우 주의해야겠지만 장기 투자함에 있어서 채권 투자와 주식 투자를 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면 채권은 어느 정도 고정적인 수익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확정된 금리가 딱 있겠죠. 근데 제가 어느 정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중간에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게 된다면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이 채권의 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가격 변화분만큼은 확정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채권 투자를 만기까지 보유하시는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 확정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기업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변동성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로 갈수록 살아남는 기업이라면 해당 영역에서 1등으로 올라가는 기업이라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라면 충분히 수익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 나왔을 때 스노우볼 이펙트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리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에는 주식이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한 12년간의 기간 동안 금리가 계속적으로 빠져온 기간 동안 채권은 상승을 했을 수 있습니다. 채권은 아무래도 금리가 빠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하지만 채권에 표시된 만기 보유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 자체는 시장 금리가 빠지면서 점점 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까지는 채권의 평가 이익이 올라왔겠지만 이제는 제로 금리고 만약에 이 금리가 반대로 돌아선다면 채권의 평가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봐도 채권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가 훨씬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금리 상황, 매크로 상황을 다 떠나서라도 내가 10년 뒤 20년 뒤에 이 돈을 찾는 것, 내가 투자해놓은 자산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자산이라면 특히나 그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는 나이도 나이지만 자신의 자산 규모와 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회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에셋플러스는 주식을 전문으로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주식을 전문으로 운용한다는 건 저희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고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을 매수하는 그것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비즈니스 모델이 강건한가, 1등으로서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식형 펀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채권 혼합형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주식형 상품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다른 채권형 펀드와 우리 펀드를 통해서 자산 배분 비중을 정확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 고객분들 중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채권 혼합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채권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면서 동시에 플러스로 주식 부분에 대한 수익도 함께 취할 수 있는 상품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저희가 채권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만기 보유 수익률을 좀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희는 채권의 중간에 트레이딩을 통해서 자본 차익을 많이 취한다기보다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금리와 만기까지 보유할 때 수익률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채권에 대해서는 더 보수적인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에게 좀 변동성이 낮은 걸 원하신다라면 채권 혼합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에서 하나만 좀 수정을 드리면 저희가 채권 혼합형은 리치 투게더 시리즈와 채권을 혼합하는 채권 혼합형을 가지고 있고요. 해피드림 투게더 같은 경우에는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고 지수 선물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해지를 가져가는 해지 롱숏 펀드이기 때문에 해피드림 투게더는 주식 혼합형 펀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사실 다 하나하나가 깊게 들어가면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들도 그렇고요. 질문이 혹시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새롭게 생기신 분들은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발전된 컨텐츠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좋은 질문들, 가감 없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